여기 오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어떤 적에 제가 5시 반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마치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가수로 초빙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왜 걱정을 했느냐면, 보통 제가 강의를 하면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상이 추구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법이 안 나와서 일단 솔루션 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들은 창업을 했는데 창업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냐, 원초적인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경영학에서 보면 사람과 아이템, 자금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템은 이제 다른 말로 쓰죠.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이렇게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인데, 자금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금보다는 지금은 액세스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우리의 아버지 세대에는 1년에 얻을 수 있는, 아니 60평생 얻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단 60분에 얻습니다. 그 많은 정보 우리는 왜 용량이 커졌을까? 그건 아니죠.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취사 선택했을 때 어떻게 가야 빠르게 갈 수 있고, 또 그 많은 것을 기억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인터넷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유세형이라는 분이 계세요. 93년에 저한테 인터넷이 이런 거다. 나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터넷을 93년에 배웠는데, 그 당시에 제가 92년경부터 PC통신에 유망사업정보라는 걸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있는지는 몰랐죠. 물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때 교수들이 일부 뭐 이렇게 동그라미 뭐 하나가 있고 지금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이상한 글씨가 있어요. 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글씨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걸 물어서 이제 유세영이라는 분한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의 소위 인터넷 전문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제 이름 밑에 인터넷 전문가 이렇게 나왔어요. 참 지금 들으면 웃기는 얘기죠. 그때는 인터넷 자체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이버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버 하니까 가상 이래가지고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이렇게 이제 명칭도 자꾸 바뀌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액세스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접근해야 내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냐. 왜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시키면 이게 마음이 안 차니까 자기가 무슨 바이러스도 치료하고 뭐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사장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익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마인드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CEO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노베이터의 성향, 개혁자의 성향이 약 5% 정도 되더라. 그런데 보통은 이제 벤처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벤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니까 그 개혁의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접수하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걸 얻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 그룹이 이제 얼리 어답터인데, 얼리 어답터는 신제품이 나면 가장 먼저 터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리 어답터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체적으로 제조나 지식 성향의 아이템들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제가 도서대의점하고 뭐 노래방, PC방 이런 거 제가 개발한 업종이거든요. 뭐 완전 개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딴 데서 얻었죠. 뭐 노래방은 일본에서 가라오케에서 일부를 떼내가지고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리아라고 영국에서 나왔던 PC방 비스름한 걸 가지고 이제 PC방으로 소개를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학교 외부에 가가지고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거기에 탁 서리해가지고 뭐 진흙으로 했던 걸 아이디어를 또 사업화로 해가지고 오리고기 전문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하겠다고 찾아오죠. 그럼 그걸
점포가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개혁 성향을 갖는 사람이고 남이 꼭 해서 잘 되는 걸 봐야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대체험을 할 때는 보통의 여성들은 그래요. 어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 봐요. 그래도 아직 미심쩍어. 그 다음에 친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하면 그거 괜찮다. 그래야 그때 가세요. 그럼 이미 포화가 되죠. 그래서 그 뒤에 항상 손해를 봅니다. 뒷배경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정신개조부터 해야 창업에 좀 성장하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단을 어떻게 뭐 시테크 윤은기 총장이 그런 얘기를 자꾸 옛날에 책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CEO들의 그 판단 속도 참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인터넷 전화 같은 게 그 회사가 어딘가요? 한 회사가 시도를 했죠. 세롬에서 인터넷 무료 전화 했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그게 여전히 1등입니다. 빨리 판단하면 선도자의 법칙. 빨리 하는 업체 판단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늘 앞서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은 처음에 판단했을 때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하다 허송세월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보면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런 아이템이 나와서 성공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이 크게 나왔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거 뭐 중소기업청에서 상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운동화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크를 달아가지고 이게 빨기 좋은 거 그거 혹시 보셨죠? 아마 여기 회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 제가 5년 전에 EBS에서 여고생 창업 이야기 해가지고 2년 동안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여고생의 아이디어예요. 제 사진 그때 찍어 놓은 게 내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여학생은 물론 그때 당시 도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안 됐겠죠. 근데 주부가 그걸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누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저거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고 아주 서운해합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인정. 그래서 나는 판단을 항상 떠오를 때 바로 결정하라. 항상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쏠렸다가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쪽으로 쏠렸다가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을 찍게 되죠. 우리 기업할 때 항상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CEO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업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인데 그분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알게 된 건 아니고 거기 그때 당시엔 삼성 본관에 29층에 그분의 사무실 28층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항상 빨간 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거기에 그 비서하고 잘 알았어요. 그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삼성 도서관이 있더군요. 거기는 회장 그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비서실 도서관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했더니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뭘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앞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지켜라. 열의가 있어야 된다. 성의가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죠. 근데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굉장히 저것에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CEO들 만나보면 BBK 윤홍근 회장은 과거에 한 4, 5년 전에 뉴욕에 그 무슨 일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날 굉장히 피곤했어요. 뉴욕 거쳐서 워싱턴에 뉴욕 거쳐가지고 또 뭐 더 가가지고 한 1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완전히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분은 새벽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 4군데 치킨 전문점을 돌아가지고 그걸 먹어보고 사서 나보고 아침에 먹으라고 갖다 주는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하고 다른 거지. CEO의 이미지 신원석반은 사실은 아까 방송 관련 일 하시는 분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나운서 처음에 하려고 하면 신원석반, 신수가 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된다. 글 잘 써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판단력이죠. 신수가 원하다 이쁘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아시겠지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나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모든 판단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글 쓰는 걸 습관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CEO의 지식 솔루션으로 넘어가는데 지식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소개를 듣고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렌드에 입각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떠올라서 하는 것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건 이렇게 갈 테니까 이렇게 가자. 뭐 실버에 대해서는 아까 실버 용품 뭐 그거 제조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런 것도 과거에 98년도에 실버 용품 전문점이 삼성동에 나왔죠. 그런데 망했어요. 왜 안 됐을까? 그거는 그냥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잘 될 거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시장 분석에 대한 것들도 고령화 사회가 늘어난다. 그건 물론 트렌드지만 그 세부적으로 팩트를 보면은 그것과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도에 우리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커지죠. 그다음 지금의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그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트렌드워칭.com 들어가면은 세계적인 트렌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대충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7080 뉴월드 세대의 사회 소비 중심 축 부장이다. 그럼 뭐 그게 하나의 트렌드다. 2009년의 트렌드라면 이것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여러분들이 상품 개발할 때나 또 시장 개척할 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신상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CEO의 지식 솔루션. 아까 제가 융합이라는 단어도 썼고 결합이라는 단어도 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음식 업종에서도 보면 외국의 업종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걸 한국형 비즈니스로 가공을 하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한국형으로 하는 그걸 우리는 퓨전이다. 두 개를 믹싱해가지고 새로운 산출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퓨전 전문점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불과 한 7, 8년, 5, 6년 전에 비하면 인기가 시들어져 있죠. 지금은 이제 그 고유의 그 음식이 바로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인도 그리기 같은 음식, 인도 음식점 같은데 월남 쌀국수 이런 것들 보면 지금도 베트남 쌀국수. 물론 지금 베트남 쌀국수는 약간의 한국형이 가미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현지에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서 소비자보다 반발 앞서서 그걸 선점하느냐 이게 이제 전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미디어를 연구하면 참 편해요. 여러분들 미디어를 이렇게 보면 발전사를 보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직종이나 업종이 엄청나게 나타나거든요. 대부분의 사회의 주류는 그러기 패러다임이 변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미디어가 보면 전통적인 거에서 PC통신, 모바일, 텔레매틱스, 유비쿼터스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뭐 유비쿼터스 시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스마트 더스트 같은 경우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쫙 하면 천장에서 TV를 볼 수가 있겠고 어디 멀리 가서도 문 잠궜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애 잘 보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그 다음에 뭐 입는 조끼 이제 컴퓨터도 하게 될 거고 컴퓨터 안에 조그만 거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텔레매틱스는 차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굉장히 진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콘텐츠를 멀티 유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찾아보시고 거기서 쇼핑몰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으로 갈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휴대폰에 아직까지도 폰페이지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가 있죠. 앞으로는 홈페이지가 나타날 것이다. 일상화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블로그처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거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샵 133으로 뭐 좀 퀴즈를 내라 이런 거 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 거고 앞으로는 휴대폰의 한가운데 지금 네이트로 찍혀 있지만 네이버의 휴대폰도 나올 거고 삼성 휴대폰도 나올 거고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유비쿼터 시대예요. 번호 세 자리만 누르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424라는 번호를 홈페이지가 있다,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2424는 전국 어디서나 누르면 이삿짐은 내가 독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위 허브 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삿짐에 거기 링크만 쭉 걸어놔도 돈을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홈페이지도 빨리 번호를 확보를 해주세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상황을 쭉 보면 변화되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다음. 그 다음에 아까 몇 년 하신 분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여성들의 가장 큰 단점이 커뮤니티 부재입니다. 적절하게 모일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 좋은 프로그램이 왜 30여 명밖에 없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도감을 주고요. 정보 교류, 그 기타에 어쨌든 내가 뭔가에 둔덕이 있다는 게 굉장한 그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단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저는 이게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강의하러 나올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밥 먹으러 갈 때나, 병원에 갈 때를 제외하고 거의 저는 전화로 해결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네트워크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하니까 그게 휴먼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네트워크는 각 분야의 그 소위 이제 전문가들의 이런 네트워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포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나는 태양이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나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그룹이 뭘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수성은 언론이다. 수금지와 그래서 방송, 경제, 법조계, 공무원, 노동. 이게 실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명인데. 그래서 이제 여성계도 제가 이렇게 폭이 넓어진 이유가 한 사람을 알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은 서울시 여성취창업위원으로 제가 있는데 그 전에 이봉아 씨, 복지부 차관 하다가 낙마했던 이봉아 씨가 정책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딱 봤더니 또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알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 굉장히 일이 편하고 또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 인맥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하는 거는 인맥이 아까 그 액세스 하는 것도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난 자금 없이도 충분히 그걸 해낼 수가 있죠.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서비스한 상권 정보 서비스라는 그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걸 할 때 저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뒤에 내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처음에는 정통부, 지금 바뀌었지만 정통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6억 8천을 주더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중소기업청에 이제 개발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우리 걸로 쓰자 그래서 ASP로 쓰도록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아이디당 이제 50만 원씩 받기로 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하고 합의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장하고 위원장하고 둘이 좀 이런 파워게임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또 다시 6억을 받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업체들도 좀 나눠주긴 했지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 상품분석 솔루션을 내 혼자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면 50억이 들어도 못했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 예를 들어 지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지도를 내가 어떻게 다 만들어서 해야 되죠. 업종 DB 여러분들 언론 보면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의 정부에도 업종 DB가 없거든요. 분류되어 있는 업종 DB가 없어요. 이 밑에 지하 1층에는 무슨 업종이 있을까 그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KT하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업종 분류를 다 해준 거예요. 또. 그 작업을 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업종 분류를 쫙 해가지고 그걸 DB에다가 또 GIS에다가 뿌려주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또 GIS 엔지니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었습니다. 그걸 전부 내 네트워크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하려고 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금을 어디서 지원해 주느냐, 내가 부족할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비영리한 단체 쪽에도 필요하고 정부나 민간, 협회 이런 쪽에도 발을 좀 넓히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홍보가 부족해서 온다는 분도 아까 저기 계시던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쭉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보통 보면 기자들이 벽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색깔을 넣어놓은 거. 대면 취재의 기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다. 아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보도될 만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뭐 예를 들면 웨딩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의상 같은 거. 그 만드는 디자인 아까 저쪽에 계시던데 그 나는 그걸 처음에 KBS에 그 세트장 만들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세트장 만들 때 세트장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아까 뭐 전통복 이런 거 디자인해서 제조한다면 아마 그런 세트장과 연결해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보도 내용이죠. 보도할 수 있는 건 독특한 거니까. 그 독특하고 최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보도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대면 취재를 이렇게 보도자를 내서 찾아가세요. 그럼 해줘요. 근데 괜히 벽을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해주면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러지 말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메일로 안부 인사 같은 것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사 사이즈를 넓히려면 사진을 꼭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신으로 처리가 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만 알면 여러분들이 회사나 아이템에 대한 홍보 또 내 자신에 대한 PI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여성 CEO들의 저로 인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만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5가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여성 프리미엄을 너무 누리려고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인 너는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천만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나 여성이 빠르게 신장되는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양성평등 이거 이미 넘어섰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한 15년쯤 지나면 우리나라에 남성부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도 내가 여자니까 꼭 보호받으려고 하는 심리들이 여전히 강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할 줄 모르는 마인드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또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 내가 뭘 하면 응당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사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뭐 영화 티켓이라도 주더라도 뭔가가 그것에 대해 대가를 꼭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꼭 대화 중에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 사인이죠. 아주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할 때 자꾸 이런 거 시계 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생의 기쁨을 배워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뺏기지 않으려고. 사실은 둘이 합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파이를 키워서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내 걸 잡고 있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좀 만나지 마시고 누구 만날 때 저거 하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줘야 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사귀라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로 내가 최대한 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내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영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생에서 3사람의 친구는 불가능하다. 2사람은 충분하다. 두 사람도 많다. 1사람이면 족하다. 이런 시가 있더군요. 나는 그걸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절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친구를 사귀려,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적절하게 그러나 내 아까 2번째 성의를 다해서 만나면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시계도 없고 그래서 대충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